비견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네, 비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선생님. 선생님들? 네,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책임감이 강하고 공감을 잘할 수 있다. 일관과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은 존재.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자기 독립을 추구한다. 그래서 언젠가 시기가 오면은 사업성을 추구한다. 자기 의견에 동조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좋아한다. 네, 고집이 강하고. 네, 분배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대체로 잘 기억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네요. 자, 오늘은 이제 겁재예요. 겁재는 겁탈할 겁에 재물 재자를 쓰는데 이 겁재라는 기운에 겁재라는 이름을 붙여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겁재는 일간과 음양이 다르고 오행은 같은 존재. 그러니까 갑과 을, 병과 정, 무와 기, 경과 신, 임과 개. 서로 겁재 관계가 되겠죠. 겁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비견과의 가장 큰 차이는 빼앗아서라도 달성하려는 강력한 목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투쟁심이죠. 옛날에 그 가을 동화인가? 그 원빈이 송혜교한테 그러잖아요. 뭐 얼마면 돼? 막 얼마면 되겠어? 뭐 이런 게 약간 겁재적인 어떤 마인드예요. 내가 저거를 꼭 가져야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타겟을 정하면 정말 집요하게 그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무리수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거기서 큰 성공이 나오기도 해요. 좋게 작용하면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을 하겠죠. 경쟁심으로. 저 잘 나가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셈이 나네. 안 되겠다. 나도 저렇게 노력해서 나도 저렇게 잘 될래. 근데 이제 과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렇게 될 거야. 막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놔! 뭐 절대로 이것만은 줄 수 없어. 막 뺏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막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뺏고 뺏기는 상황 속에서 압력이 생기고 그리고 권력성을 추구하고 어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이 생기고 그래서 획득력으로 많이 봅니다. 해석할 때. 그래서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이 사람 투쟁심이 있고 자기가 목표로 정한 걸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강력한 행동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획득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무리가 됐을 때는 좀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재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되잖아요. 근데 겁재는 내가 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재성을 침범하는 게 되겠죠. 반대로 겁재가 외부에서 오면 내 영역에 겁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영역을 넘나드는 게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직업이 자주 바뀔 수 있고요.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다양한 경험을 할 확률이 높은 거죠. 흔히 제작 과정에서 외주, 외주 주는 거 많죠. 외주가 겁재예요. 근데 외주를 주면 우리가 외주한테 뭘 줘야 되죠? 그렇죠. 이게 겁재에게 대가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좋고 나쁨은 없죠. 외주를 줬는데 뭐 사고가 생기면 그거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거지만 외주에 줘서 일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스케일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압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압력은 스케일을 키우고 여기서 어떤 극단성과 굴곡이 나온다는 거. 그쵸. 높이 올라간 거는 그만큼 큰 성공을 쟁취하지만 많은 압력을 감당하게 되는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심하게 다칠 수 있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엄청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한다거나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겁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스케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압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이 이 사람을 크게 성공하게 만들기도 했다가 운이 불리할 때는 크게 실패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으로 치면은 비견도 경쟁자로 보고 겁재도 경쟁자로 보고 뭐 비견도 채권 채무인으로 보고 겁재도 채권 채무인으로 보고 큰 틀은 두 개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기서 디테일이 좀 나뉘는 부분을 보면은 비견을 주로 뭐 내부 인사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뭐 주변에 내가 원래 알던 사람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겁재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 낯선 사람, 뭐 아예 처음 관계 맺게 되는 사람, 또 목적성을 가지고 만난 사람.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대부분 목적성을 갖고 만나게 되죠. 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많이 나오는 그 어떤 겁재를 대표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 외도상대. 그래서 겁재를 대체로 어떤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변동수를 발생시킬 수 있고 부정적인 요소로 봤어요. 상담에서도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 분명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 동료, 형제, 자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재성이었죠. 네, 시아버지로 보고 시누이로도 봅니다. 시어머니의 관성이죠. 그리고 시누이 같은 경우는 내 관성의 여자 형제잖아요. 성별이 다르죠. 자, 그리고 겁재는 식신과 상관을 생하고 정제와 편제를 극한다. 일간과 반대로 생하고 반대로 극하겠죠. 나한테 식신이 겁재한테는 상관이죠. 나한테 상관이 겁재한테는 식신이죠. 나한테 정제가 겁재한테 편제죠. 나한테 편제가 겁재한테는 정제죠. 알바를 간 건 나한테는 편제죠. 그런데 그 알바는 그 사장님한테는 정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알바를 편제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뭔가 대하는데, 그 겁재인 사장님은 우리한테 강조하는 게 주인의식을 강조한다거나 뭔가 책임감 있고 성실함을 강조하죠. 자기의 정제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정제적으로 대해줄 것을 희망하죠.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이 비유도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가족이 하는 식당에서 내가 알바할 때랑 생판 모르는 사람 가게에서 알바할 때랑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일간 비견하고 겁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식신, 상관, 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정관과 편관의 극을 당하고, 근데 내가 정관으로 극당할 때 겁재는 그 똑같은 기운이면 겁재는 어떻게 극을 당할까요? 그렇죠. 편관으로 당하겠죠. 쏠려서. 반대로 내가 편관적으로 극을 당할 때 겁재는 정관적으로 당하겠죠. 그리고 생을 받을 때도 내가 정인으로 받으면 겁재한테는 편인이에요. 내가 편적으로 생을 받으면 겁재는 정적으로 받아요. 요 일간과 반대라는 포인트만 일단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는 차차 진행하면서 좀 사례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뺏어도 보고, 뺏겨도 보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추고, 뭔가 실력과 능력들을 갖춰가는 거죠. 획득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프로 또 뭐가 있을까요? 욕심 많다가 될 수 있겠죠. 겁재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겁재는 일단 경쟁심이 치열하다. 승부를 가려서 내가 상대방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남을 이기려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겁재가 있으면 자기도 시기질투심이 강하고, 또 성공해서 잘 나가게 되면 시기질투를 살 확률도 높겠죠. 비견보다 어떻게 보면 사교성은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좋을 수 있는데, 비견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성이 분명하다는 점이에요. 목적성이 분명해서 주도 면밀하다, 치밀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나는 개싸움 하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라면 저 흙탕물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겠다. 이런 게 겁재의 특징이에요. 도끼로도 볼 수 있겠죠. 진짜 처음에도 금방 친해지고 싹싹해져요. 정말 처음 만났는데 무슨 뭐 한 1년 알고 지낸 사이처럼 너무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가게 갔는데, 어떤 가게는 처음 가는 가게인데 막 환하게 웃으면서 오셨어요 하면서 막 완전 단골인 것처럼 대해주는 그런 가게들 있죠. 이러면 그 사장님은 겁재하고 상관 이런 기운이 발달해 있을 확률이 높죠. 성취욕도 강하고 성공 욕망도 강하다. 투기 심리가 좀 강하다. 이 코드들이 다 성공도 크게 만들고 실패도 크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무리수를 두거나 집착을 한다거나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겁재가 있으면 투자, 주식, 투기성, 사행성 이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야,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너 뭐 돈 좀 있냐? 제 정제를 겁재는 편제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너 그거 월급 뭐 모아둔 거 있지? 그거 좀 투자해 볼 생각 없냐? 이게 겁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돈, 남의 돈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자기 재물도 그렇고, 자기 건강도 손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쓰니까. 정제는 내 안정성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겁재가 많으면 내 정제를 편제처럼 다루는 거예요. 친구 중에 자기 집에서 뭐 자고 가, 뭐 우리 집에 가자.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공용화 시키는 걸 좋아하거나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 있죠. 겁재의 비견이 겁재죠. 그러면은 남의 비견인 거예요. 남한테 어떻게 해주겠어요? 남의 비견이니까. 남의 편 들어주겠죠. 남하고 잘 지내고.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주에 겁재가 많으니까 뺏기고 뜯길 일이 많겠구나 이렇게 보지만, 반대로 나도 남한테 알아서 먼저 이렇게 잘 퍼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봉사, 헌신, 이렇게 어떤 강자한테는 강하지만 약자한테 약하고,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겁재는 자꾸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인맥 키우는 거 좋아하고 되게 활동적이고 계산적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도 때로는 그냥 기분에 따라서 기분파적인 성향도 있고, 이중성이 겁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한쪽으로 욕심도 많고 잘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의 거 뺏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반대로 없는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나보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챙겨주고 싶고, 왜냐면 내 기운이 강하니까 식상으로 생하길 원하잖아요. 겁재의 특성상 새롭게 알게 된 관계,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 낯선 관계, 이런 관계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오래된 사람, 오래된 친구, 뭐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나 부모님, 식구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소홀할 수 있겠죠. 가까운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겁재는 자존심도 강하고 도전 정신도 강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승부욕 강하고, 뭐 비견이 야 그래도 정정당당해야지 이런 걸 좋아한다면, 겁재는 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고 이기는 놈이 실력자야, 이런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겁재도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기운이 너무 넘치니까, 넘치면 어떻게 된다? 아예 제어하거나 빼주는 게 좋은데, 제어하다 보면 거기서 또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운이 강하면 기본적으로 제어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빼주는 걸로 유도를 하는 게 좋다. 만약에 자녀분이 겁재가 강하다거나 내 부하 직원이 겁재가 강하다 이러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남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활용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한다거나 자기 트레이닝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마음만 키우면 굉장히 주변과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어떤 동기부여의 기운, 내가 잘 나가고 싶고 남들보다 위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인정이 많으면서도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는 정말 냉정한, 이런 인정과 냉정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겁재는. 네. 그래서 겁재를 한 가지 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꼭 비견이 과할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오만하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 과격한 성향, 뭐 이런 것들도 겁재도 다 갖고 있고, 솔직담백하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또 겁재는 용맹합니다. 용맹함과 과격함은 진짜 뭐 한 끗 차이라고 보는데, 이런 거죠. 뭐 식당에서 술 먹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겁재가 강하면 야, 왜 쳐다봐? 뭘 봐?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일어나서. 근데 이제 뭐 천간에 겁재가 많다. 천간에 겁재가 많다 그러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할 말은 실컷 다 해놓고, 자, 얘들아, 가라. 얘들아, 척 움직여 하고 자기는 뒤로 쓱 빠지는 보스들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천간에 겁재가 있을 때 자기가 아닌 남을 통해서 그런 겁재성을 발현하는 경우예요. 근데 지지의 겁재가 있으면 행동으로까지 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겁재는 근성도 강하다. 큰 부자가 되려면 사주에 겁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